네, 다시 9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기업의 목적론에 들어가면 기업이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올려서 그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경제적 이익은 도모하겠지만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기여가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업이 영향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좁을 경우하고 넓을 경우하고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이 누군가 스타가 됐다. 스타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질타를 받는 거하고 옆집 동네 아저씨가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질타를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사회에 막중한 어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책임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무단횡단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무단횡단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 속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실행에 옮겨야 될 윤리적인 책임과 어떤 또 사회적인 책임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약자로 CS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 사회 일반인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 행동의 규범적 체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와 일반 사회인의 인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이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특정 시점에 경제적 법률적 의무를 포함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활동이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활동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제적인 부분이 되면서 또 뭡니까?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고 거기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죠. 기업은 사회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한다.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죠. 현대사회는 기업 규모가 증대하고 기업의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이로 인하여 사회 결과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 체계 구성으로서 어떤 형태나 내용 등의 사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크게 경제적 책임, 법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책임, 법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 바로 자선적 책임 알아둬야 되겠죠.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처해 있는 외부 환경을 보면 시장, 정치, 기술, 경제, 윤리 환경 속에 기업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의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렇게 놓여 있듯이 자, 이런 외부 환경의 어떤 부분에서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기업의 어떤 그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정치 법률의 어긋남이 없어야 될 거고 소비자의 어떤 시장의 고객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전 회사 내의 규정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책임은 결국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더 강화되고 높아지지 이게 좁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업의 소득 추구가 정부 외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 인정받아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됩니다. 정부 감시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도 그 기업이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행동할 때 어떻게 보면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에 대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도 없고 기업의 운영 및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력관계, 정보 공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회사하고 관계가 잘 트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믿고 이제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신뢰하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토대가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그 기초적인 틀을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기업의 이윤이 그죠? 공유되지 못하고 그 기업의 이윤만으로 남게 된다면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손실이 가겠죠. 그랬을 때 그 회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겠죠. 매출이 분명히 오르고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계열회사, 밴드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나쁜 단가를 후려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사원, 협력업체, 주주, 지역사회, 주주 다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부분 신뢰할 수 있고 관계가 좋고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 법률, 윤리적, 재량적 책임, 다른 말로 자선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입니다. 경제적으로 영리 주구가 되고 법률적으로 준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재량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누고 베푼다 이거죠. 물론 뭐 이게 안 되는데 이걸 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논하는 기업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고 막 망하는 징조에 있는데 거기다 윤리성이 어떠니 뭐 법률이 어떠니 이렇게 해봐야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업이 경제적인 영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에 이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화국 시절에 공화국 1970년도에는 어떻게든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데 돈을 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그냥 기업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못 갚은 회사도 많고요.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그죠? 6.25 이후에 기업이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양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이윤 극대, 고용 최대 확대 되겠고요. 법적인 책임에서 환경, 경영, 동반, 성장, 준법 정신, 윤리적 책임에서 정도 경영, 윤리 경영이 되는 거고요. 투명 경영 이게 들어가고 자선적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입니다. 많이 나누고 베풀자라는 거죠. 이런 어떤 영역의 책임감에 따라 이런 활동적인 부분이 결국은 그 기업을 더 이미지의 어떤 개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은 사회공헌이나 경제적 이익의 기본 지키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기본을 잘 지키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에 앞서서 윤리적인 도덕성이 저는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 그 위에 경제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걸 우리가 잘 못했죠.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거기서 이윤이 좀 남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법률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삐딱선을 탄 거죠. 어떻게 보면 뇌물을 쓰고 수수하는 게 보편화되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은 거죠. 뿌리 깊은 어떤 고정관념 속에 그 틀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좀 시급하다 해서 좀 더 보편적인 어떤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기본을 어떻게 보면 지키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가 사회 공헌까지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기본을 잘 지키고 경제성을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 뭡니까? 사회 공헌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률 규제가 어떻게 보면 1단계고 경제성이 2단계고 사회공헌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마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들이 다 이 경제성 부분에서 법적을 따지고 윤리성 따지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통상 이렇게 되어 왔어요.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되려면 기본을 지키고 그 속에서 경제성 따지고 따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론상은 이게 맞는데 실제 적용되어 온 어떤 피라미드 구조는 이제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앞에처럼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겠죠. 이걸 서 바꿔가면서 위에 써도 되고 밑에 써도 되고 다 맞다고 해줘야지 이거를 밑에서 먼저 쓰고 나서 아까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구하는 바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 때는 그게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쓸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하여튼 전체적인 조직 구조 자체에서 놓고 본다면 경제적인 돈을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돈을 먼저 버는데 더 급급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업별로 보면 2011년도 사회적 책임 지수가 가장 높았던 기업이 삼성, 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2015년도, 2018년도, 자 2015년도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뺏겼네요. 삼성전자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LG화학, LG, SK 하이닉스, 삼성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쭉쭉 밀렸네요. 지금도 삼성이 사회적 공헌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왜 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살아가는데요. 사실 그 윗단계가 뭐냐면 자아 실현 위에 자기 초월 욕구가 있어요. 자기 초월 욕구는 뭐냐라고 놓고 본다면 그 매솔의 욕구 단계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죠? 그다음 종교의 욕구, 자아 실현 욕구잖아요. 자아 실현 욕구 위에가 자기 초월 욕구라는 거죠. 자기 초월 욕구가 뭘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어떤 이타심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어떤 성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헌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 단계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최종적인 도착 지점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 단계에서 넘어서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배려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반드시 기업이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당 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법적으로 그죠?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이 감사 해결을 벌렸을 때도 분식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 그죠?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면서 비리를 또 비자금을 만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부행위,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시설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최소한의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 책임은 말 그대로 기업의 이윤을 남기는 거지만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그다음 자선 책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으로 많이 왔지만 지금은 이제 의무화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죠? 최대한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서 수익을 많이 발생했다면 공헌하는 부분도 책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 성실한 기업 시민 정신을 갖춘 기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시민 정신을 그럼 달리 갖추느냐고요? 그 기업이 매출에 오른 만큼 그 지역 사회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업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 그 지역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 이런 걸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참고 내용 똑같은 내용을 가있으나 그래서 사회공활동 고아원이나 그죠 기업가에 직접 참여해서 기부활동하고요. 또 기금을 조성해서 설립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기업 연합 단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그죠? 전국 경제인협회에서 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어떤 활동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률적인 윤리적 영역, 이윤주,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자선적 책임. 그래서 최소, 기본, 최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이쪽 방향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기업 유지 발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잘 유지하고 계속 기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제품 서비스를 사회 공헌을 제공하면서 소비 대중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사회적 존재이다.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 기업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만큼 경영자는 시스템으로서 기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을 계속 기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책임도 하면서 그 주변에 뭐 공해 오염이나 또 좀 저소득층이나 또 뭡니까 지진의 어떤 피해나 태풍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을 눈 감지 말고 잘 협력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기업의 적정한 이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배분하고 기업에 돈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정 이익을 유지해야 됩니다. 맞죠? 자유기업 제도입니다. 시장경제체제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경유착해서 정부와 손을 잡고 짝짝꿍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몇몇 기업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가서 나중에는 비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고 기업이 계속 기업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담당한 적절한 후계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아들 뭐 친인척 막 들일 게 아니라 좀 더 능력 있고 전문 경영인을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덕을 지지 않고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빌릴 때 다르고 갚을 때 다르다면 누가 더 다음번에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회사법, 정관 작성 폭발하고 정보거래법, 정보거래법, 노동관계법규, 공정거래법 잘 준수하고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을 법규를 잘 따라야 어떻게 보면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많은 부조리를 저지른다면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기대하는 것은 재무의 건전성과 배당이겠고 원재료 공급자는 공정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 회사가 성장 발전하는데 원재료비를 계속 후려치면 안 되겠고 금융기관은 부채를 제때 제 날짜에 약속한 금리로 잘 갚아나가길 원할 거고 정부기관은 준수 잘하길 바랄 거고 종업원들은 복지나 이런 노조와의 그죠? 한마디로 상생정치 상생할 수 있는 참여형 경제, 경영 이런 걸 원하겠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 공정한 경영, 지역사회는 환경보호, 지역사회 복지 향상 이런 걸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업원의 각자의 인간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삶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은 복지를 잘 유지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서는 뭡니까? 바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잘 조정해서
이 문제가 전체 환경 문제로 거듭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환경 오염으로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기업이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입니다. 지역 장학금, 그죠? 그래서 우리 졸업할 때 보면 뭐 농협에서 뭐 장학금이 나오고 어느 해 군대 뭐 군부대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병원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십시일반 그게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이렇게 돈 주면 학생들이 이제 그걸 선발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부모가 어떤 사업이 힘들다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목숨을 빼앗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진짜 이런 말을 많이 댓글로 묻습니다. 죽으려면 자기가 혼자 죽지 왜 가족들 다까지 죽이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도 욕먹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업에 빚이 많아서 가족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이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본인만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족 다 죽이지 말고, 맞잖아요? 안 죽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자, 지역사회 기업의 고유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재량껏 속하는 것으로, 그죠? 이렇게 뭐 지역사회 발전 복지에 돈을 얼마를 내라, 뭐 매출을 얼마 받았으면 얼마를 내야 된다, 이거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기업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게 맞춰서 뭐 많은 삼성이 굳이 안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내다 보면 삼성도 반성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많이 내야 되는구나. 한국의 1등 기업이 이 정도의 어떤 기부가 안 된다면 이게 되겠나 이렇게 되겠죠. 뭐 제 모르는 사에 많이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서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우호관계 형성, 기업의 장기적 발전.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에 SK 사업단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파견 나오고 채용을 해서 울산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뭡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걸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SK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이 울산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삼성도 뭐 그런 인재적인 어떤 양성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내적인 책임입니다. 기업의 유지 발전. 그래서 또 기업은 지배주주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 전체 하나의 공적 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유지 발전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내 거에서만 내 거니까 마음. 그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가기 전에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데 그 편지 글을 보니까 상당히 기업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런지 뭐 회사를 뭐 나는 나오면 뭐 외국으로 옮겨버린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CEO의 어떤 그 수준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뭐 요구를 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근데 죄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억한 심정을 삼성의 많은 투자자 주주들도 있는데 그렇게 개인의 어떤 그 창업주가 그렇게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말을 할 말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삼성 회사의 본사를 뭐 외국에 갖다 놓는다던데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뭐 별말을 다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나중에 뭐 그렇게 되면 삼성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단체들이 얼마나 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회사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그 성장의 어떤 이미지 자원이
한순간에 손자에게 의해서 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기업은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후계자 양성, 그죠? 제발 능력도 안 되는 자기 아들만 계속 앉히지 말고 능력되는 전문 경영인을 들여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만큼 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에게 전부를 또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균형 있는 성장, 책임을 다해야 될 거고, 공해 방지, 지역사회 발전, 맞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제 표준 기구, 그죠? 그래서 ISO에서 사회적인 책임 표준이 나왔습니다. ISO 26000, 그죠? 10일에 발표됐습니다. 이 ISO 26000이 뭐냐? 지역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념입니다. 자,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준한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건강복지 포함하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여, 적용 가능한 법 준수, 국제행동규범과 같은 일관성 유지, 조직 전반에 대한 통합, 사회적 책임 이슈에 대한 관계 생활을 포함한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 기구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좀 더 사회에 더 많이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법 제도화 시켜 놓은 겁니다. 7개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미리 나와 있으니까 보기도 합시다. 국제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어 왔던 인정 추진 반대, 인정 추진 반대, 무역 장벽 이용 반대, 방지, 사회 다양성과 경제 상황 고려한 시행 등의 국제 표준에 반영되어서 국제사회와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모색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있는지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네요. 자, ISO 26000의 내용이 조직 지배구조.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이제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고르게 해서 여성 소수, 소외되는 어떤 주체들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더 개선해라. 인권, 노동자, 소비자의 인권을 좀 존중하고 보장해라. 노동 관행, 그죠? 국제노동기구 ILO 준수하고 고용 안정을 좀 보장해라. 이거죠? 환경, 오염, 탄소. 조 바이든이 그죠? 세계 여러 나라들 대통령들과 함께 이 탄소가스 배출, 그죠? 회의를 어제 벌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 운영 관행입니다. 부패에 대한 감시, 내부 고발자 보호. 그죠? 부패에 대한 감시, 이게 중요하죠. 고발자 윤리적 강령, 윤리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공정한 경쟁, 자산권 회복, 재산권 회복 보호입니다. 소비자 이슈, 소비자의 이슈, 소비자가 이슈화된다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소비자의 보건, 안전관리, 공정한 마케팅, 왜곡되지 않은 정보 제공, 위조나 표절 금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하고 고용 창출 책임 있는 투자, 주세 의무 잘 준수하면 그 지역사회 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가요? 기업이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책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기업이 경제적 책임만 다하면 되지 뭔 법률적인, 윤리적인, 자선적인 책임까지 다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기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찬성원 일반 대통령 기대, 대중 이미지, 책임감, 자원 보유, 치료 예방, 사회 환경, 정부 규제, 이익 원천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된다면 분명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는 이윤이 아니라 손해를 보잖아요. 이윤 극단에 방해가 된다. 남는 이익인데 왜 그걸 다 사용하는 거야 되느냐. 비용만 증대하고 기술도 부족해지고 목표 달성에 방해 요소만 된다.
경쟁력을 더 약화시킨다.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을 못하게 만드냐. 집단 간의 마찰을 초래하고 힘의 지배적인 지나친 비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많이 벌고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나눈 거지만 그에 비해서 못 나눈 기업들은 얼마나 또 비교되겠냐 이거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죠?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윤리입니다. 자, 생각, 말, 태도, 행위, 옳고 그름, 맞죠? 윤리적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된다면 해도 되겠죠. 그래서 원칙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기준. 사회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의 존재다. 윤리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하도록 질서를 확립해 주는 것. 맞죠? 윤리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막 비리가 발생되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뇌물을 주는 게 맞는지 안 주는 게 맞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행하는 것. 자, 보세요. 김영란법 때문에 어떻게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그 뇌물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고 선물을 많이 못하게 하고 한날 한시에 뭡니까 스승의 날부터 시작해서 추석 명절 다 이제 선물을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 문화, 우리나라가 정의 문화지 않습니까? 정을 주고 정을 받는데 이게 뭔가 음식을 대접하고 뭔가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이거든요. 그게 어디까지나 가면 뇌물이 되고 정이 되느냐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맞죠? 그래서 선물을 부주를 얼마를 해야 이게 부주를 얼마를 해야 이게 뇌물이 아니고 선물을 얼마짜리를 해야 뇌물이 아닌가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 금액이 5만원, 3만원 됐다가 10만원 됐다가 이제 20만원까지 됐다가 막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일반 농수산물 관련 이런 축산업 관련 업종이 죽겠다고 난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만원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규범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강력해서 서로가 인적이 메마르고 밥 먹을 때 무조건 더치페이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의 문화가 있는 우리 세대들은 집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한테 각각 음식값을 영수증 보여주면서 n분의 1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 떡볶이점을 갔었는데 외국인 남녀가 연인인 줄 알았는데 연인이 아니던가 연인이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떡볶이를 순대랑 많이 먹었어요. 김밥이랑 먹더니 그 나온 금액을 정확하게 10원짜리 안 틀리고 카드로 딱 반 나누어서 카드를 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일하는 분식점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분식점 큰 분식점이었거든요. 뭐라 하냐면 참 정서가 메마르다. 야, 누구 한 사람 내지 그 떡볶이 얼마 된다고 저걸 또 n분이 하냐. 야, 이러면서 욕이라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옆에 보고 있었는데 좀 매장하긴 하고 남자가 좀 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죠?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어요. 맞죠? 우리 관점이니까. 자, 웹사이트에서 어떤 대학교 때 발표할 때 보면 자료를 많이 가져오는데 이때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 부정을 더 많이 한다 이런 내용인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피존, 피존의 뭡니까 회사 이윤재 회장이 엽기적인 폭행,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폭행하고 위로금을 주면서 무마하려고 했고 또 공금도 횡령했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피존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경영 실적 추이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버니 메도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겠죠. 교도소에 150년 복용을 명받았는데 이 사람이 피라미드 사업을 해서 사기친 금액이 우리나라 돈 65조. 대단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 기업 윤리.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윤리. 자, 방금 윤리는 전체적인 부분이었고 기업에 필요한 윤리가 뭐냐? 기업이 사회 속의 한 조직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기업 경영이라는 상황에서 구성원부터 의사결정이나 행동, 태도에 관한 의도적 가치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모입니다. 했는데 기업 윤리가 엄연히 있게 마련이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나쁜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회사 내에서 기업 윤리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위 상사가 그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제대로 실행을 못한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참 애매하겠죠. 이걸 내부 고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엄중히 따지면 융통성이 없는 거고 그걸 다 따지자니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투명하게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기업의 윤리적인 부분이 100% 투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근무한 회사의 상사들이 다 불조리를 저지르고 비리가 많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냐? 할 확률이 높아요. 따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도 장수하고 여러분도 장수합니다. 그 기업 내에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따라하세요. 상사 중에 좋은 걸 하는 상사가 있고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고 막 하는 상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그 상사 오래 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윤리에 대한 기업의 독자적인 정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맞죠? 기업의 독자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기업 윤리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회에 이익을 해를 줄 수 있는 기업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같이 변화를 꾀해야 되겠죠. 자, 기업 윤리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높은 기대.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어떤 대중적인 힘이 강했겠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 대중은 정부가 경제발전의 주체라고 믿는 반면 미국은 대중들은 기업이 주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개인주의가 다르긴 다르네요. 자, 둘째는 자본주의 발전과 그 지역, 그 역사를 같이 하는 기독교적 윤리, 청교도적 윤리를 기업 경영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종교적 입장도 있다. 기업 윤리가 종교적 입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다. 자, 개인의 이득과 이기적 관점. 자, 개인의 욕심은 기업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개인의 이득과 이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윤리적인 부분이 대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적 이익을 생각하며 윤리적 어긋남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비윤리적 가치관을 갖는 종업원들을 선발하여 이들은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동이 기업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득에만 연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윤리적 이기주의자가 되겠죠. 그런 다른 사람 수용한 윤리적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이로 타인으로 이득을 행사하는 이타주의 행동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에 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이득을 위한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다면 그 기업은 최소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윤리적 행동을 해서라도 경쟁에 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와 개인의 가치 상충.
자, 윤리적 갈등은 조직 가치, 개인의 가치가 상충될 때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기업을 위하는 길인가? 내가 너무 이렇게 희생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기업이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조원들에게 부도덕적 행위를 강요한다면, 자, 예를 들면 뭐 물건이 좀 이상이 있는데 괜찮다, 그냥 나중에 서비스 해주면 된다, 그냥 빨리 팔아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저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회에 고발하거나 내부 고발이죠. 아니 불만스럽더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뭐 모른 척 하자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술,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로운데 이걸 어떻게든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리포트 쓸 때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 윤리의 대도행은 문화적 상충이다. 맞죠?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바가 또 다르기 때문에 윤리 문제는 국가 간의 법적 문화적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개도국은 허용됩니다. 그죠? 어떤 내물이 또 허용되는 데도 있지만 선진국들은 전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자국을 나중에 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다 보면 윤리적 전통이 다른 국가 경영을 하게 된다. 보면 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을 현지 국가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된다. 우리나라가 좀 적대 문화가 많았잖아요. 지금 좀 덜하긴 하지만 코로나로 이 적대 문화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상당히 뭐 비리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의 윤리적 사회적 중요성, 기업 윤리는 기업 경영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기업 윤리는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로부터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걸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기업 윤리를 똑바로 잘 이행하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기업 규범이 사회 구성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지향토록 하는 것처럼 기업 윤리도 기업의 이기적인 행동 활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기업이 너무 물불 안 가리고 경쟁에 살아남을 하다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되잖아요. 기업이라는 조직 사회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시켜준다. 맞죠? 그런 정당성입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갈등을 해소시켜준다. 윤리적 기준을 잣대로 보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정당성, 빅등에는 기업의 생존 문제가 직결되고, 맞죠? 정당성이 낮은 조직은 항상 소멸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윤리는 기업 경영 다음과 같은 사회적 중심을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업의 윤리 준수를 통해 장기적인 면에서 질적인 경영 성과 혹은 조직의 유효성과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맞죠? 결국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외부의 관계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결국은 상호 신뢰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인적 측면에서 장기적 성과를 기대한다. 기업 윤리의 사회적 중요성. 그래서 기업 윤리는 뭔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규범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 또는 시민에서 구성원 윤리적 성취감을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선량한 시민으로부터 자아성을 갖게 되고 조합원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아, 그래, 나는 이런 회사, 존경받는 회사, 내가 근무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판단 기준은 두 가지 조건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윤리적 문제 본질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행동이 가장 윤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윤리적 사고의 유형에서 실용주의, 권리,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용주의, 권리, 정의. 자, 실용주의, 권리, 정의. 자, 여기 윤리적 사고의 세 가지 유형.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